정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RIA 계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 RIA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IA는 정부가 지금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있어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학개미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해외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시장에다 내다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약간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존에 달러로 투자했던 주식을 국내로 들여오자, 이런 일환에서 나온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외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놓은 걸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국내로 들여와서 그거를 처분하면 기존에 이제 미국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세금 때문에 사실은 좀 처분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비과세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RIA 계좌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은 정부에서 발표했던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 개정안을 한번 보면은 RIA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내용은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까지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 확정되지가 않아서 지금 아직 출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처음에 나왔던 자료니까 여기에서 조금 내용은 바뀔 수도 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라고 해서 요건이 있어요. RIA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한 대금을 1년 동안 그 RIA 그 안에서 투자를 하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도하는 방법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 그래서 혹시라도 12월 23일 이후에 해외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적용이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그 주식을 RIA로 입고를 하고, 이제 현물 입고라고 해서 계좌에서 RIA 계좌로 주식을 직접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를 하고 입고한 다음에 매도를 한다. 근데 아마 매도 금액이 5천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입금 금액도 5천만 원으로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입고를 하고 그 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그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에 처분을 했다. 그럼 5,000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다른 계좌에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는데 RI 계좌에서 처분을 하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2026년 중에 RI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기능을 막을 거니까. 그런데 다른 계좌가 또 있을 거잖아요. 어떤 A증권이나 B증권 이런 데서 테슬라를 샀다, 엔비디아를 샀다, 아니면 해외 주식형 ETF를 샀다. 만약에 이렇게 신규로 주식 투자를 해외에다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RIA에 5천만 원을 넣고 5천만 원 전부 다 매도를 했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RIA 계좌에 있는 5천만 원의 양도를 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5천에서 1,000만 원을 빼고 4천만 원에 대한 차익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찾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치 양도 차익이나 아니면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정부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IA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RIA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제가 뉴스 화면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RIA에다가 해외 주식을 먼저 옮겨 놓고 그래서 다른 증권사 계좌에 있던 주식을 RIA로 옮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면 이제 5천만 원 한도라고 말씀드렸죠. 매도를 하면은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할 건데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까지 뭐 미국 주식을 다른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요 뉴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익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20% 왜냐하면은 5천만 원 매도했고 1,000만 원을 매수를 했으니까 20%의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도 100%가 아니고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비과세로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IA에서는 그 돈을 현금으로 보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국내 주식 같은 것들을 사셔도 되겠죠. 요즘 뭐 주식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른 계좌에서 RIA로 주식을 옮기고 그 후에 팔아서 보유를 1년 동안 하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RIA는 어떤 분들이 해야 할까요? RIA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면 한 2, 3년 이상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좀 커져서 이거를 좀 수익을 실현을 해서 좀 조정을 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양도 차익이 꽤 많이 발생을 했겠죠. 한 2, 3년 투자를 하셨다면 그런 분들이 뭔가 주식을 좀 조정을 하고 싶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싶을 때 5천만 원은 이렇게 떼서 RIA로 넣으면 뭐 국내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해놨다가 뭐 다른 뭔가 투자처를 좀 찾아볼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도 차익이 적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활용을 하셔라. 그래서 뭐 250만 원의 양도차익만큼만 매년 연말에 처분을 했다가 뭐 연초에 다시 산다던가 뭐 그래봐야 날짜로 보면은 뭐 한 5일 뭐 이 정도만 이제 빠져나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 뭐 시세가 얼마나 변동이 되겠어요. 좀 우량한 주식들이라면 뭐 그게 막 갑자기 뭐 100% 오르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활용하셔도 충분하실 거다. 그래서 굳이 RIA에다가 1년 동안 자금을 묶을 필요는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특별히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주식에 좀 장기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RIA를 투자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절세 계좌들이 많은데 다른 절세 계좌들도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ISA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RI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세금을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금융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절세를 좀 성격을 나눠보면 분리과세나 이 저율과세나 비과세처럼 세금 자체를 이제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연말정산할 때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가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먼저 분리과세는 사실은 금융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종합과세가 돼버리면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금융소득이 같이 합산돼서 세금을 매기니까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나중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품은 가장 대표적인 게 ISA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계좌를 개설하고 3년을 보유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굉장히 많더라도 9.9%로 분리과세를 한다. 저율이기도 하고 분리과세도 되고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그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금 외의 수령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다 빼거나 아니면은 매년 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초과해서 내가 더 빼거나 라고 했을 때에도 분리과세 혜택은 있다. 그리고 개인형 IRP도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내가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출을 할 때 한도 금액 내에서는 이제 연금소득세로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금융자산이 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상품은 꼭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율과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형은 200만원, 그 다음에 서민형은 400만원, 그리고 국민성장 ISA는 그 한도를 대폭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원래 은행이자라던가 배당을 받거나 하면은 소득세가 지방세 포함해서 15.4%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좀 계속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55세부터 5.5% 저율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의 저율과세를 하더라. 그리고 IRP 계좌에는 내가 퇴사를 할 때 받은 퇴직금도 같이 담으실 수 있는데, 그 퇴직금을 내가 한꺼번에 빼지 않고 10년 동안 나눠서 뺀다. 그러면은 원래 내셔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70%,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까지도 나눠서 받는다. 그러면 60% 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제 세액공제 아니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은 판매되지 않지만 2000년까지 판매됐던 구개인연금저축,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지금은 신규 가입은 안 되고요. 그 이후에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 개인형 IRP도 회사에서 내주는 퇴직금 말고 DC라던가 이런 것들,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대신 이제 적립을 해주는 금액이 있죠. 그런 거 말고 내가 실제로 계좌에다 넣은 본인 부담금, 본인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연금저축하고 개인형 IRP는 합산해서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꽉 채워서 900만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12%의 세금을, 소득세를 환급받으니까 108만원이죠. 그래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118만 8천원, 거의 12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매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ISA는 최소 3년을 보유를 했을 때 일반형은 200만원,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그 순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을 받더라도 그 연금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소득공제도 해주고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고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RI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차익이 2천만원이었다. 그러면은 원래는 증권사 해외 주식 투자하셨던 계좌에서는 22% 세금을 내니까 한 440만원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액 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가장 큰 거는 장기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낸 돈보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은 것, 그거를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저축성 보험 중에서 가입일로부터 해지 또는 뭐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거를 장기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장기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받으셨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개인별로 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억 원까지 내가 보험료를 냈을 때 거기서 발생한 보험 차익은 비과세이고요. 만약에 그 중에서도 내가 매월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를 150만 원을 냈다. 그래서 1인당 이제 정액 적립식으로 150만 원까지는 10년을 유지했을 때 전액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과세 혜택이 좀 금액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절세 계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현재 자금 성격이라던가 내가 단기간에 이 돈을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장기간 묵혀놓을 거라던가 이런 자금의 성격이라던가 투자 성향이나 그 다음에 저축 여력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매년 내시는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오늘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